하면 지역 경제 망가진다.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면서 공청회 등 통상절차법상의 절차를 차례로 진행해 왔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CPTPP 가입을 신청하는 것을 목표로 이상기후와 코로나 팬데믹, 연이어 발발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세계 곡물 시장에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지난 3월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가 발표한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집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자국의 주체적인 식량 생산과 소비를 중시하는 식량 주권 확보가 다시 조명받고 있습니다. 식량 주권을 확보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 식량 주권의 관점에서 적정 생산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국은 수출 주도형 경제발전 전략 아래 90년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을 시작으로 58개국과 FTA를 체결했고 점차 우리 농어민들이 디딜 땅은 좁아져 왔습니다. 5건의 FTA 발효 이후 5년간 국내 농업 손실은 1.8조 원에 달합니다. 1990년 40%가 넘었던 곡물 자급률은 현재 절반 넘게 떨어져 OECD 최하위 수준이며 수산물 자급률 또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익 개방이 더 자유로워지고 우리 농산물에 대한 가격 보장 자체가 안 되니까 고깃값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20여 년의 FTA 과정 동안 농가 부채율이 많이 증가를 했고 현재 농업 구조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회복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정부는 개방을 통한 경제 발전의 또 다른 발판으로 포괄적이고 점진적인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즉 CPTPP 가입을 결정했습니다. 개방형 통상국가인 우리 경제 구조상 대외경제안보 이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CPTPP는 아시아 태평양을 둘러싼 11개국이 지역 경제 공동시장을 목표로 맺은 다자간 자유무역 협정입니다. 전 세계 무역액의 15%를 차지하는 메가 FTA로 한국의 수출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입니다. 수출이라든가 수입이라는 다각화 부분이 중요합니다. 경제적으로는 이런 글로벌 공급망, CPTP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그쪽에 열린 시장을 우리가 거기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높은 개방률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따릅니다. 대만의 경우 올해 초 CPTPP 가입을 위해 일본 후쿠시마 일대 식품 수입을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또 동식물 위생 검역 관련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우리 식탁이 안전할 수 있냐는 의문도 있습니다. 입장료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기존 가입국인 일본이 후쿠시마 수산물을 한국에 판매하기 위해서 각종 노력을 동원할 것으로. 무엇보다 호주와 뉴질랜드, 베트남과 일본 등 대규모 농수산물 수출국들이 가입돼 있어 국내 농어민들의 피해가 필연적입니다. 회원국의 농수산물 관세 철폐율이 기존 자유무역 협정을 뛰어넘는 평균 96%로 추가 개방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CPTPP라는 것은 점진적인 전면 개방이라 축산농업 기반 자체가 아마 위태롭지 않을까 그렇게. 노관세를 개방을 하게 되면 거의 90% 이상이 조업을 하지 못하고 식량 수입의 개방폭이 커지면서 국내 먹거리 시장은 국제 정세에 따라 흔들렸고 농어민들의 생계는 메말랐습니다. 1차 산업 종사자들에게 소외되게 정책을 만들고 마지막 이 저항선이라고 할 수 있는 보조 정책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철폐되면 그러면 희망이 없는 거죠. 안전한 먹거리 확보는 모두의 과제이며 그 출발점은 우리 농어민일 것입니다. 생산 의욕을 고취시켜주는 그런 정책, 예산의 뒷받침이 있어야 되고 정부 인식의 대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손해보지 않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농어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게 그게 이제 그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